자, 이번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충격량은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런 그 물리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과 서로 작용하는 힘을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학적 시스템을 할 때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었다고 했죠.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충돌 과정이라고 한다면 A와 B가 충돌하게 되면 A가 B에게 힘을 가하고 B도 A에게 힘을 가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에게 가하는 힘과 B가 A에게 가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곱해주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식으로는 I는 F 델타 T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이 F라는 값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충격량의 단위는 무엇이 되느냐? 뉴턴과 시간인 세컨드 혹은 세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둘은 왜 같으냐라는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단위를 이용해서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량의 단위는 힘과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뉴턴 세크예요. 이 뉴턴 세크는 뉴턴이라는 값이 뭐냐? 힘은 ma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고 거기에 세크가 곱해져 있다. 근데 세컨드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서로 약분이 돼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즉 운동량이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충격량과 운동량은 서로 상호 왔다 갔다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식으로 정말 두 개가 맞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한글로 적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호에 좀 적응을 해봅시다. 기호로 정답은 어떻게 되냐?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 돼요. 근데 이 힘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자, 근데 가속도라는 친구는 무엇이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요 두 개의 시간, 분모에 있는 시간과 곱해져 있는 시간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같으냐? 이 친구는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었다, 그죠? 그쵸? 근데 요 시간은 무엇이냐? 힘이 작용하여 속도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즉, 말은 다르지만 이 힘이 가해지는 시간과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하는 시간은 서로 같다라는 관계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m과 델타 v가 납니다. 그죠? 이 델타는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v라는 값은 속도라는 거고 v0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0일 때의 속도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이기 때문에 나중 빼기 처음 속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분배법칙에 따른다면 mv0 이렇게 되죠. 자, m과 v 질량과 속도의 곱이에요. 그러면 이건 운동량인데 나중 속도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되고 그 다음 mv0는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v0 처음 속도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돼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죠.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 곱하기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문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수평면이 있고 벽이 있어요. 이 벽으로 공을 던집니다. 이 공의 질량은 얼마냐? 2kg이에요. 이때 3m/s의 속도로 던졌더니 이 공이 이렇게 가서 튕겨 나오겠죠. 벽과 부딪힌 후에 튕겨 나오는데 이때 공의 속도는 얼마냐? 1m/s다 라고 했을 때 이 공의 충격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공의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충격량이라는 식은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자, 풀이할 때 어떻게 되냐?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힘과 시간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거와 같은 값인 델타 P인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야 된다. 자, 따라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결론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엇이냐? 나중과 처음의 질량,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해줘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좌표를 뭐라고 한다?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좌표를 마이너스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3을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에 빼기 처음 운동량 2 곱하기 플러스 3, 6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8kg 미터 세크가 될 수 있다. 그치만 충격량이라고 물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8 뉴턴 세크다라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잡았던 이 방향과 반대로 나오는 걸 나는 플러스로 볼게요.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의 식을 그대로 따온다면 I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된다. 맞죠? 자,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2kg이 플러스 1이니까 2다. 그리고 마이너스 처음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실수했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플러스 되면서 8 뉴턴 세컨드 혹은 세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무엇이 있느냐?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크기는 같습니다. 맞지?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라는 부호가 붙는 거다. 맞죠? 자, 근데 붉은색으로 했는 걸 보세요. 붉은색으로 한 걸 보면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왼쪽으로 향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보라색을 보세요. 보라색은 보면 지금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어디로 잡았느냐? 왼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모두 플러스와 마이너스랑 부호는 다르지만 왼쪽이다라는 결론을 넣을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충격량, 운동량이라는 건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크기는 8이고 방향은 왼쪽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8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8 뉴턴 세크이고 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단위를 안 적으면 스님은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키와 발의 사이즈를 이야기했듯이 어느 게 더 큰지 몰라.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단위는 항상 적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시간과
힘의 그래프인데 아래쪽 면적은 가로와 세로의 곱이기 때문에 시간과 힘의 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힘은 충격량이라는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힘이 아니고 이렇게 힘이 변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힘을 평균 힘 또는 충격력, 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힘이기 때문에 또는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평균 충격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놓고 문제를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량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그림이 두 개 있네요. 자, 충격량의 크기. ABC는 질량이 그림과 같다. 그리고 바닥에 닿는 순간에 정지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ABC의 충격량이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작성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B와 C가 높이가 같아요. B와 C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는 같습니다. 근데 A는 속도가 B와 C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가 A보다 크다. 근데 B와 C 중에는 C의 질량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C의 충격량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